네, 김하희쌤입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론 강의 빨리 마치시고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으로 여러분 빨리 보시고 기출문제에 올인하셔야 쉽게 합격합니다. 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합격서 요약집 지금 하는 과정이죠. 다음 좀비 기출문제집 있고 강의 노트까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적으세요. 민법, 중개사법, 교재명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론 강의 35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연 합격서 요약집을 하고 있죠. 자, 지금 계약 총론 파트 하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 220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격서는 81페이지. 81페이지 제일 밑에 04번 계약 해지와 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지는 계약이 유효니까 해지합니다. 무효라면 해지 못합니다. 명의실탁이 무효네요. 해지 못해요. 유효일 때만 가능하고, 해지는 일회성 계약에서 행위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계약이 없어지는 건데, 이건 소급표가 있고 일회성 계약, 이건 계속적 계약에서 소급표가 없고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그럼 자, 매매 계약은 해지할까요? 해지할까요? 매매는 딱 한 번 하는 일회성 계약이죠. 그럼 행위시로 소급해서 해지하는 거죠. 교환계약 해지예요. 교환계약도 딱 한 번 하죠. 일회성이죠. 그럼 행위시로 소급해서 해지됩니다. 임대차는 해지예요. 이건 일회성 계약입니까? 계속적 계약입니까? 계속이죠. 6개월, 1년, 5년 하잖아요. 그럼 오늘까지 월세 내야겠죠. 오늘 계약을 없애면 내일부터 없어지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까지 월세 받아야죠. 신용카드를 잘랐네요. 그럼 해지예요. 또 탈의한다지 마시고 해지죠. 신용카드 계속 사용했죠. 오늘까지 사용료 내야죠. 장래를 향해서 사용료 안 내는 거죠. 핸드폰 번호 이동해요. 그럼 해지예요. 핸드폰 계속 사용했죠. 장래를 향해 그만 사용하니까 해지죠. 핸드폰 가게 가서 저 해지예요. 그럼 속으로 웃어요. 바보가 해지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해지 하세요. 그럼 뭔지 안 물어보겠죠. 다음 고용계약 해지예요. 오늘까지 월급 받아야죠. 미래를 향해서 그만두죠. 이렇게 이 두 개는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얘는 소급표 있고 얘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거의 똑같다. 거의. 그래서 법조문도 좀 이따 보겠지만 법조문도 항상 해지 또는 해제라고 항상 나란히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온다. 그래서 소급표 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그냥 해제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럼 해제하려면 해제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일방적 해제가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단독행위. 해제권자가 해제한다. 딱 한마디로 해제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근데 합의 해제 계약이 있어요. 이건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성립한 계약입니다. 이건 단독행위, 여긴 계약이에요. 그럼 일방적 해제가 두 가지입니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약정 해제란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법으로 정해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체불능 두 가지 보이시죠? 먼저 지체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지체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거죠. 불능이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 여러분은 복습을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럼 지체는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최고하고 해제합니다. 불능을 못 하니까 최고 없이 그냥 해제하는 차이가 있어요. 다음 약정 해제는
그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유롭게 해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우리 샀는데 우리에게 건물 지을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매할 때 1억의 약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자고 약정해뒀어요. 근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럼 약정 사유 발생했죠? 그럼 갑은 해지를 원하지 않더라도 매수인들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이것도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입니다. 한편 합의해제는 법이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너무나도. 갑부동산을 우리가 둘이 좋아서 매매했어요. 둘이 좋아서 매매했죠? 근데 막상 한 2주 후에 둘 다 후회했습니다. 둘 다 후회해서 갑이 먼저 전화해서 우리 그때 한 계약 없앨까요? 청약. 우리 NO 하면 못 없애는데 우리도 오케이 승낙했다. 그럼 청약과 승낙 일치해서 계약을 없앨 수 있죠. 이건 법이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지만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든지 특약 합의에 따라요. 이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합의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자 줄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합니다. 여기 무조건 뭐에 따른다? 특약 합의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우리 갑에게 5억을 줬거든요. 5억 미리 줬죠? 근데 오늘 해지 안 해요. 그러면 을은 5억을 돌려받겠죠. 돌려받을 때 이자 얼마 달라고 이때 했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이자 없어요. 그 다음 오늘 합의 해지하면 만약에 갑에게 손해가 200만 원이 생기네요. 200만 원. 그럼 이때 200만 원 달라고 합의했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여기 뭐든지 뭐에 따른다? 합의에 따른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남녀가 결혼했어요. 좋아서. 합의 이혼. 합의로 이혼하네요. 그럼 이때 위자료 달라고 위자료 특약해야 된다고요. 합의 이혼할 때는 을료가 내 더러워서 네 돈 안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위자료 안 받는다 했어요. 나중에 탈라면 미친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르고 다른 사정 없다면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이처럼 여기는 뭐든지 합의에 따르니까 법에 있는 규정, 법정 해제 규정이 합의 해제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합의에 따른다. 딱 하나 우리 판례가 여기 해제의 제3자 보호가 있어요.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만 합의 해제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도 이게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 이 말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우리 평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평 소유권 보호하겠죠. 우리 평에게 팔고 합의 해제해가지고 평 소유권 뺏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여기에 딱 하나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해제를 공부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가 세 가지 용어를 비교한다. 첫 단추가 뭐예요? 세 가지 용어를 비교한다. 우리 끝났습니다. 두 단계가 이제 법정 해제를 공부해요. 법정 해제가 법이 써 있으니까 우리는 법정 해제를 공부하고 법정 해제 사유는 이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해제 두 단어 보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다시 그냥 해제 두 단어 보이면 거의 대부분 법정 해제 말한다. 왜냐면 법이 써 있으니까. 여기는 보통 약정이라고 앞에 써줘요. 이렇게. 여기는 앞뒤에 합의라든가 계약이라고 써줍니다. 따라서 그냥 해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뭘 말한다? 법정 해제. 그리고 우리는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제. 누가 잘못했죠? 잘못한 걸 전제로 하는 게 법정 해제입니다. 그럼 합격서 81페이지 주세요. 합격서. 제일 밑에 양과 1번 해제 의의가 있죠? 그냥 해제하면 뭘 말한다? 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예요. 계약 해제되면 일단 유효죠.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던 계약 효력을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시켜 소멸시킨 걸 말하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의 해제 그러면 거의 다 법정 해제 말한다. 그럼 해제와 구별 개념이 1번 약정 해제는 이 그대로입니다. 2번 해제 계약 합의 해제가 제일 중요해요. 1번 합의 해제 요력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외에 정해지므로 다른 약정 없는 이상 손해배상 의무 없죠. 그리고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도 가산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다만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뤄서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자 4번은 자 매도인의 동그라미 쳐요.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 법원에 맡기고 그 다음 매수인 동그라미 쳐요.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뭘 했나요? 매도인은 받은 돈 공탁하고 매수인이 받아가고 그럼 둘이 한 게 지금 계약을 깨자는 거죠? 이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 볼 수 있어 이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그랬죠?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합의 해제 똑같다. 틀린 겁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자 X 손해배상 X죠. 그거 있는가 빨리 찾아봐요. 여기 손해배상 할 수 없다 맞았고 이자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그냥 정답이라게. 그래서 문제 자체에 합의 해제 나오면 이자 X 손해배상 X 그거 있는가 보세요. 이게 그냥 정답. 그럼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다른 사정 없는 한 지금 약정 없잖아요. 특약 없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지는 뭐를 읽어라? 해제 소고표 빼고 똑같다.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특약이 없다면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했죠. 다만 합의 해제가는 청약에 대해서 상대가 변경을 가면 승낙하면 534조가 적용돼서 청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보호된다. 맞아서 정답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법정 해제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82페이지 합격서 82페이지 중간에 큰 2번 제목이 딱 법정 해제권 네모 쳐요. 그 강의 노트 221 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행채체가 있는데 544조가 나옵니다. 당사자 1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동그라미 안 하고 있으니까 최고란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즉 죽어도 이행 못한대요.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이때는 최고 요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채체는 원래 최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단서처럼 채무자가 절대 이행 안 한대요. 이땐 최고가 의미가 없겠죠? 즉 갑부동산을 을가매매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 서로 동시행 관계죠. 근데 갑이 다 짜고자 나 죽어도 소유권 못 넘겨 배째, 나 절대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럼 이때 최고가 의미 없죠. 최고 없이. 이행기가 지금 한 달 남아있어요. 한 달 기다려봐도 갑의 태도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행기 전이라도 또는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갑이 소유권 안 넘긴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돈 보여주고 해지할까요? 갑은 소유권 안 넘기는데 돈 보여줄 수 없겠죠?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 조금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서 82페이지 아까 중간에 544조 있죠? 그 법조문 밑에 4줄 있어요. 4줄. 법조문 밑에 3줄 있죠. 3줄. 쌍무계약이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상대방은 즉시 자 가로 열고 여기죠. 최고 없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채무나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다시 법조문 545조가 있어요. 지금 82페이지
법조 545 정기행위. 정기행위란 꼭 정해진 기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꼭 그때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전조에 체고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지한다고 말해야 되죠. 해지한다고 해야 돼요.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체고가 필요 없어요. 해지하는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저기 간단한 이해가 이거죠. 이번 토요일 12시가 결혼식이고 12시에 화환을 주면 했는데 화환이 그때까지 안 오네요. 그 화환이 내일 와요. 내일. 그럼 그 화환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런 게 정기행위. 그럼 12시까지 화환이 안 오네? 그럼 체고 없이 바로 전화해서 오지 마, 가져가 해야겠죠? 이게 정기행위입니다. 자, 이제 이행불능으로 옵니다. 82페이지 제일 아래 반가로 2번 이행불능입니다. 강의노트 222페이지.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했던 거죠.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동시행관계로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별장이 없어졌네요. 갑의 고유가실 없어졌다. 이행불능. 그물은 해제하는데 채고가 의미 있나요? 별장이 살아날 수 없죠. 채고 없이. 다음 이행기가 지금 한 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 기다리면 별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다음 갑은 소유권을 못 넘긴 거죠.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을은 돈 보여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제공 즉시 해지할 수 있다가 이행불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83페이지 합격서 83페이지 상단의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즉시 가로 열고 여기 채고 없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반대 채무 이행제공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매수인 이를 이유로 해지하기 위해서 동시행관계 있더라도 자신 급부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체와 불능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해지의 불가분성이 있는데 이런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답니까? 나눌 수 없답니까? 나눌 수 없다. 그럼 행사도 같이 소멸도 같이입니다. 547조 있죠? 자,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일 때 보세요. 이렇게 해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해제는 소급표 빼고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즉 갑과 을이 매도인, 공동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있다면 갑도 해지한다 해야 되고 을도 해야 된다. 이게 전원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을으로부터 해야 된다. 반대로 병에게 해제권이 있다면 병도 갑에게 해제한다 해야 되고 을에게 해야 돼요. 이게 전원을 대하여 갑에도 해야 되고 을에게도 해야 된다. 일방한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항의 소멸이에요. 전화 경우에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도 소멸한다. 즉 병에게 해제권이 있는데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이게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1항이 행사 불가분성, 2항이 소멸의 불가분성. 자, 이제 해제 효과가 나옵니다. 해제 효과. 자, 그럼 강의노트 22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우리 책은 해제 효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합격서는 해제 효과. 법조문 548조 나오죠? 자,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한 때,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각 당사자 동그라미. 잘못한 당사자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잘못한 사람, 잘못 안 한 사람, 둘 다예요. 각 당사자 동그라미 쳤죠?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럼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의 3자도 보냅니다. 해지 사실 알았대요. 그래도 보여줍니다.
이게 해지의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자, 받은 날 돈 넘쳐요. 해지한 날 X. 해지한 날이라고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해지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에요. 그때부터 이자를 가야 된다. 그 다음 549조 원상회복 동시행 536조가 동시행 합력금 규정은 전조 원상회복 경우에 준용한다고 아까 이미 동시행 합력금에서 공부했습니다. 551조 이렇게 항상 해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551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했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자 해지했어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해지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해지라는 이런 사실이 있어도 이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법정해제죠. 이게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누가 잘못한 사람 있죠. 채무불이행 있잖아요. 그럼 나쁜 놈 있네요. 그 큰 나쁜 놈한테 해지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럼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계약 해지 틀린 거네요. 1번 해제로 바꿔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네요. 죽어도 이행 못해. 그럼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할 수 있다. 한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 타방 당사자는 동시행왕에 있는 자신급부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랬죠? 돈 안 보여주고 해지한다. 5번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 수인이면 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되죠? 답이 여기죠? 배째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배째할 수 있다.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합격서 83페이지 하단의 양가로 1번 원상회복. 자 우린 법정해제 공부하죠. 그럼 법정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죠. 누군가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해서요. 그럼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551조였죠. 551조. 그럼 해지하면 소급하기 때문에 내 의무 이행 전에는 굳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네요. 그럼 무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해제에서는 아까 원상회복 한다 그랬어요. 원상회복.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근데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악의도. 그럼 원상회복 어떻게 할까요? 약정에 따라요. 약정. 특약에 따른다. 특약 없다면 아까 이 항에서 금전을 반환할 자는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이자를 가산하고 그럼 물건을 반환할 자는 그동안 사용이익, 과실도 같이 반환합니다. 그럼 둘이 공평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만 줬어요. 아직 잔금 안 줬거든요.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잔금 안 받았는데 소유권 등기 넘겨주고 점유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나중에 잔금은 잘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을 나중에 잔금 줘요 안 줘요? 잔금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줬죠? 안 줬습니다.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 해제했어요. 그럼 애들은 이행한 게 있잖아요. 그 원상회복이 나옵니다. 그럼 갑은 중도금 반환해야 돼요. 그럼 중도금 이자 가산할까요? 가산하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럼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또 안 한다고 바뀌었죠? 해야 됩니다. 이자는 무조건 가산한다. 그러니까 이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잘못해주는 이자가 아닙니다. 잘못은 을이 했죠. 갑은 잘못 안 했죠. 잘못해주는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갑은 을돈 중도금을
활용했잖아요. 그 대가를 주는 부당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 100억 받았어요. 100억 받고 1년 후에 해지했다. 100억 받고 몇 년 후? 1년 후에 해지했다면 갑은 을돈 100억을 1년간 활용했어요. 비트코인 사서 20억 올랐다. 그럼 을돈 100억을 1년간 활용해서 20억 벌었잖아요.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사용대가. 그 이자요. 20억이 아니고 이자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법정 이자가 연 5%가 있어요. 연 5% 이자를 주는 겁니다. 잘못해 준 이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을은 등기 말소하고 부당이득이다. 을은 등기 말소하고 목적물 반환하고 을이 1년간 활용했다면 사용이 과실, 월세 상당의 과실도 반환하고.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법조문에 각 당사자 동원하셨죠. 아까 법조문에 칠했잖아요. 83페이지. 합격서 83페이지. 중간에 548조에 각 당사자 동원하셨죠. 잘못한 사람이요. 둘 다. 이렇게 잘못했든 안 했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원상회복합니다.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럼 갑은 억울하죠. 잘못은 의리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잘못은 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각 당사자 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이건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잘못은 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요.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 의무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 전부가 다 동시에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원상회복, 이게 노란색이 손해배상, 전부가 동시에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원상회복은 잘못했든 안 했든 각 당사자 둘 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원상회복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자 보호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럼 83페이지 법조문 밑에 양괄호 1번 원상회복 의무 했습니다. 양괄호 1번 해제 소급표가 있죠. 자, 판괄호 1번 계약이 소급적 실어보세요. 계약이 의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는 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인 채권계약, 매매계약, 매매가 해지가 되면 이전했던 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하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가 심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기억나죠? 나가리. 이건 나가리죠? 무효 취소 해제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물건 복귀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판가로 2번 해제 소급표와 이제 제3자 보호, 이 제3자 보호 남았어요. 원상회복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 하는데, 자, 우리 판례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보호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유독 해제의 3자만 우리 판례가 등기를 요합니다. 허위표시 108조 3자 등기 요하지 않아요. 어디 3자? 해제의 3자만 등기해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세요. 해삼도 등기할 수 있다. 먼 게 친구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즉 갑부동산을 해제 등기했다면 해제천이라면 악의도 보호돼요. 아까 법조문에 선이 없었죠. 선이 악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548조. 근데 해제 후에는 우리 판례가 선의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매매했습니다. 우리 중도금 줬어요. 갑 아직 잔금 못 받아서 잔금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럼 아직 잔금 못 받았는데 을을 신뢰하고 등기랑 점유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잔금을 못 줬더라도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병에게 다시 파는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을은 병에게 돈 빌렸다, 금전 차용했다, 소비대차. 또 다른 을은 이게 주택이라면 병과 주택 임대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받은 사건, 각각 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럼 세 사건 다 을에게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을에게 들어왔고,
3억 빌렸다면 차용금 을에게 들어왔고 보증금 3억 을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잔금 줘야겠죠. 잔금 줘야 안 줘요? 안 주니까 공부한다 그랬죠. 안 주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해지하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1번 이때로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되니까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럼 이 제3자 비용들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자와 이해관계에 맺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러나 해제 효과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용들은 해제가 7번이죠. 그럼 해지되기 전에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그럼 이 비용들은 해지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해지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결론. 이 비용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이 비용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된다? 안 된다? 될 것 같다 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거 등기 안 했거든. 등기. 그러고 보니까 동그라미 5번이 없네요. 5번. 5번 없죠? 오타 아니에요. 일부러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보호되려면 얘는 매매했죠. 그럼 소유권 등기를 받았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돼요. 이 병은 돈 빌려줬죠. 보호되려면 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하거나 이걸 압류, 가압류 등기했어야 돼요. 이 병은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춰야 등기 대신 보호해줍니다. 그럼 왜 유독 해제의 3자만 등기를 요할까요? 얘들은 악의도 다 보호된다 해지 전이라. 그럼 만약에 등기 안 해도 보호된다고 가정하면 해제를 6월 15일 했거든요. 일단 늘 기분 나빠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일단 기분 나빠서 그 다음날 6월 16일 날 친구 A랑 가짜로 짜고 매매계약서를 8번, 7번 6월 16일 날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이 다음날 6월 16일 날 근데 매매계약서에 매매일자를 6월 1일로 적어버립니다. 그럼 사실은 6월 16일 날 가짜로 했는데 계약서상 6월 1일 날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류상 해지되기 전에 나온 제3자처럼 보이네요. 그럼 이 A를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 썩을 놈을 보호 안 하려면 이렇게 해지되기 전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갖췄어야 보호해줍니다. 얘는 분명히 6월 15일 이전에 전이신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갖춰야 보여주고 그럼 해지 전에는 악의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는 이제는 해지했죠? 이제는 을이 말소하기 전에 이제 처음 보는 비용과 진짜로 매매했어요. 이제는 처음 보는 비용과 진짜로 매매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해제 후에 나온 제3자는 해제 사실을 몰랐던 이 선의까지 제3자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제 전에는 악의까지 보호. 법조문에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었으니까 악의. 근데 우리 판례가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 3자까지 보여줘요. 다 뭐 해야 된다? 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해삼등기 해오세요. 그럼 만약에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등기 모델 보호 안 됩니다. 채권 압류가압류 등기 모델 보호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목적물을 압류가압류란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해서 등기해서 이건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가압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했는가? 채권 등기 모델 보호 안 돼요. 부동산 등기하니까 보호된다. 그래서 해삼등기 꼭 외우세요. 자, 그럼 교재 합격서 84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1번 소급표 제한. 계약 해지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어 선의 악의 3자 권리해야지 못한다. 2번 제3자 범위. 제3자는 해지되기 전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에 동그라미 쳐요. 등기 등 완전한 권리 갖춘 자를 의미한다. 선의악이 불문이에요. 기억, 보호되는 3자 A, 해제 의사 표시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받은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여기 등기한 제. B,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을의 책임지 사인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 등기해서 보호된다. 목적물이 중요해요. 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A도 채권, B도 채권. 채권 보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등기 못하지? 보호 안 돼. 동랑 3의 제3자 범위 확대 선의. 해지 이유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 다음에 해지는 소급표 없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계약의 해지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해제의 3자 보면 뭐가 떠올라요? 해3 등기. 그럼 이렇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채권이 떠올라야 돼요. 채권은 등기 못하니까. 그럼 채권 뭐예요? 그냥 보호 안 돼요.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뭐 피보존글 어쩌고저쩌고 뭐 처분금지 가처분 몰라도 돼요. 채권 본승한 등기 못해 보호 안 돼. 여기도 채권 본승한 보호 안 돼. 그럼 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해지 전에 가압류.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이죠. 보호된다. 등기했죠. 채권을 압류, 가압류, 등기무에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여긴 채권이 중요해요. 여기는 부동산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계약 총론 파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부터 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매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